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군사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문제에 대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가 러시아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김용훈 박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전폭 지지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순방, 그러니까 북한과 베트남 방문이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나흘간 아시아 체류는 미국인들을 화나게 했고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이미 복잡한 세계 질서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썼습니다. 램 에마누엘 주일 미디어사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의 주요 조직자가 될 의도가 있음을 워싱턴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러시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번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은 북한이 갈라 콘서트에서 샤만의 명곡 부스다님 일어나자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특수군사작전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지해왔음을 이 곡을 통해 다시금 전달했습니다. 집단 서방에 맞서 러시아인이 애국심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는 부스다님을 듣고 러시아 수행단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듣다가 감격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 가수들이 러시아 국가를 부르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 딕션으로 부르는 러시아 국가에 러시아 방문단이 모두 숙연한 표정입니다. 레드 옥토버나 로켓 시리즈에 잠깐 나왔던 소련 국가처럼 두고두고 아이코닉 씬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용훈 박사는 1961년 러중 5호 상호 원조조약과 2000년 5호 설린 조약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중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은 세계 지정학적 상황 변화와 모스크바 평양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북한 제거 계획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1993년 1월 20일 취임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게 북한 정권 제거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페리 위원회는 이 문제를 1년 동안 연구한 뒤 궁극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김용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오랫동안 북한을 완전히 무시해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1년 20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약 5천만에서 7천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묶여있고 소련 장비를 기반으로 구축된 북한 경제는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북한은 살아남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2000년 대선 이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요했지만 이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에 그쳤습니다. 러시아 북한은 당시 5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협정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조치나 지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분명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이었지만 북한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북한에 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극적입니다. 김용훈 박사는 북한과 벨라루스도 비교했습니다. 인구 1000만에 불과한 벨라루스와의 무역액이 440억 달러 규모니까 인구 2800만인 북한과의 무역 규모도 커질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노동력 수출 능력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는 좋은 석회석 매장형이 없지만 북한은 양질의 석회암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야쿠츠크에서의 극동 개발이 러시아의 21세기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멘트가 들어가는 건설 작업이 필요한데 북한에 여러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하면 다른 지역에서 시멘트를 조달하는 것보다 두세 배 저렴합니다. 게다가 북한에는 자철석 침전물도 풍부하고 금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희귀 금속인 탄탈륨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조 달러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러시아는 이들을 점차 내보내고 북한 노동자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훈 박사는 러시아가 건설 부문의 노동자와 엔지니어를 연간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왔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김용훈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는 잘 훈련되어 있으며 러시아에 눌러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대동하지 않고 러시아로 발령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귀국합니다. 북한은 해외 취업을 가족과 국가를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김용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